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 정론 1회도 690페이지 로마자 3번에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7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3번에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공범중 속성의 원칙에 따르면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비신분자는 신분자의 공범이 성립하고 그 결과 신분자인 정범에게 인정되는 일시 전속적인 사정은 모두 비신분자인 공범에 대해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형법 제33조는 이러한 공범 종속성의 일반 원칙을 신분범의 경우에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신분범의 고유한해법을 율법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다. 형법 제33조가 공범과 신분범에 관해 어떤 특별한 해결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일이 형법 제33조의 해석의 관건이다. 형법 제33조의 규정과 공범 종속성의 일반 원칙. 공범 종속성설에는 본문이 위법의 연대를 규정하는 원칙적인 규정이며 단서는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이해하고 공범 독립성설에는 책임의 개별화를 규정한 단서가 원칙 규정이고 본문은 예외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범 종속성 및 공범 독립성이라는 공범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법 33조를 설명하는 방식은 형법 제33조가 공범 독립성의 일반 원칙과는 다른 독자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임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이다. 뿐만 아니라 제33조 단서는 책임 개별화에 관한 규정도 아니다. 형법 제33조는 신분의 종속, 비종속 여부에 관한 입장을 표명함에 있어서 신분을 위험요소와 책임요소로 해제하는 방식을 691페이지 취하지 않고 신분이 범죄 책임상의 어느 요소에 관련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구성적 신분과 가감적 신분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 구성적 신분과 가감적 신분의 종속, 비종속 여부에 관해서는 형법 제33조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논의 중심은 33조입니다. 양가 1번의 종속적 신분, 비종속적 신분, 구별설.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를 진정신분범에 국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태도로서 종래 다수설로 분류되어 온 견해이다. 이 견해는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자는 비신분자로 진정신분범에 공범이 성립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문은 구성적 신분의 종속성을 선언하는 것이고 부진정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는 신분범의 공범 확립이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서는 가감적 신분의 비종속성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수뢰죄에 가담한 비신분자, 공범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법문 규정에 따라 수뢰죄의 공범이 성립하고 수뢰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한다. 반면에 부진정 신분범인 존속살해죄, 가중정 신분이나 영아살해죄, 감경적 신분에 가담하는 비신분자, 피해자와 직계 존 비속 관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단서가 적용되어 통상의 범죄인 보통살인죄의 공범이 성립하고 처벌도 보통살인죄의 법정에 따라 처벌한다. 양가리본의 신분의 종속, 과형의 개별화설, 형법 제33조 법문상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태도로서 종래 소설로 분류되어 온 견해이다. 이 견해는 진정신분범이건 부진정신분범이건 구별 없이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 공범 성립이 인정되기 때문에 본문은 구성적 신분이건 가감적 신분이건 불문하고 신분의 종속성을 선언하는 것이고 부진정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는 신분의 효과를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서가 과형의 개별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692페이지 이 견해에 따르면 부진정 신분범에 해당하는 수뢰죄에 가담한 비신분자, 공무원이 아닌 자나 부진정 신분범인 존속살해죄에 가담한 비신분자, 피해자와 직계 존 비속 관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일단 법문이 적용되어 수뢰죄의 공범 또는 존속살해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반면에 부진정 신분범인 가정적 신분범 존속살해죄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처벌에 관한 한 단서가 적용되어 비신분자는 신분관계가 아닌 통상의 범죄인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된다. 더 나아가 부진정 신분범인 감경적 신분범 영아살해죄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도 영아살해죄가 성립하고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으로 처벌된다. 양감 3번에 위법신분, 책임신분 구별설 법문의 신분은 위법신분이므로 비신분자인 공범자에게 당연히 종속되고 단서의 책임은 신분은 책임신분이므로 비신분자인 공범자에게 종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분범죄의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에 비신분자의 공범 성립 및 처벌 문제는 당해 신분범죄의 신분이 위법신분인가 책임신분인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당해 신분이 위법신분이라면 그 신분이 비신분자에게 종속하므로 비신분자에 대해서는 신분범죄에 대해 공범 성립이 인정되고 처벌도 신분범죄의 법정형에 의거한다. 그러나 당해 신분이 책임신분이라면 그 신분이 비신분자에게 종속하지 않으므로 비신분자에 대해서는 신분범죄의 공범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통상의 범죄에 대한 공범 성립이 인정되고 처벌도 통상의 범죄의 법정형에 의거하게 된다. 이번에 판례 태도, 신분의 종속, 과형의 개별화설 대법원은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진정신분범뿐만 아니라 부진반 신분반도 포함시키고 단서를 비신분자와 신분자의 과형의 개별화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제33조 본문을 진정신문범과 부진정신문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공범 성립에 관한 규정으로 동조 단서를 부진정신문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라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신분의 종속, 과형의 개별설의 태도와 일치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비신분자인 아내와 신분자인 아들이 공동하여 아버지를 살해하여 전속살해죄, 부진반 신문범이 문제된 경우 비신분자인 아내에 대해서 일단 법문 규정을 적용하여 전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과형에 관한 단서를 적용하여 보통살인죄의 법정에 따라 처단한다고 한다. 693페이지 형법 제33조의 해석과 논의의 실익. 형법 제33조의 해석상 어느 견해를 취하든 진정신문범이나 부진정신문범에 가담한 공범의 법정형은 동일하고 다만 그 과정이 다를 뿐이다 라고 하면서 학설 대립이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학설에 따라 확정되는 죄명이 다를 경우 일반 사면의 대상 여부와 공소시효 기간의 차이가 있고 또 부진정 신문범 중에 감경적 신문범에 가담한 공범을 어느 법정형에 따라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및 소극적 신분에 대해서도 형법 제33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을 고려하면 형법 제33조의 규정은 공범과 신분의 문제에 대해 매우 중요한 해결 원리를 제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의는 의미가 크다. (3번의) 결론. 양가 일본의 각 학설의 문제점. 종속적 신분, 비종속적 신분 구별설이 33조 단서의 신분을 비종속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윤리에 반한다. 단서 교용은 비신분자를 단지 주관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만 하고 있어서 종속, 비종속의 문제가 무관하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2번에 신분의 종속, 과형의 개별화설에 대해서도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도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리 해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진정신문범에 대해 적용할 과형의 근거가 없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게다가 이 견해에 따르면 죄명과 과형을 분리하여 죄명이 가지는 법적, 사회적 평가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동그라미 3번에 위법신분, 책임신분 구별설은 공범과 신분의 문제와 관련하여 형법 제33조가 공범 종속성 일반을 직관한 다른 독자성을 가진 특별한 해법을 내놓고 있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견해는 위법신분이면서 가중적 신분을 가진 정범에게 가공한 신분자에 대하여 제33조의 법문을 적용하기 위하여 형의 경중이 있을 경우에 비신분자를 흉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제33조 단서 규정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 나아가 이 견해는 (694페이지) 어떤 특정 신분이 위법 요소인지 책임 요소인지는 그 자체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형법의 성nom으로 자리잡기에는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다. 방가로 1번에 본문과 단서의 규율 대상 및 과형에 대한 결론. 방가로 1번에 단서와 책임 개별화 원칙과의 관계. 형법 제33조는 공범 종속성에 관한 일반 원칙과 무관하게 비신분자인 공범의 형사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신분의 효과가 비신분자에게 미치는가에 관한 특별 규정이다. 따라서 제33조의 단서가 신분의 비종속성 내지 책임 개별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되는 입장과 제33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일반 원칙으로 되돌려놓고 있는 해석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제한종속 형식을 전제로 한 책임 개별화 원칙은 다수인이 가담한 범죄 성립에 관련하여 불법 요소까지는 타인과 연대할 수 있으나 책임 요소는 연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형법 제33조의 단서를 제공할 때뿐만 아니라 법문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지켜야 할 공범 종속성에 관한 형법상의 일반 원칙으로서
근본적으로 형법 제33조가 없어도 인정되어야 할 형법의 원칙이다. 방가로 2번에 범과 단서의 규율 대상, 신분의 종속, 과형의 개별화설과 같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진정 신분범은 물론이고 부진정 신분범을 포함시켜도 형법 제33조의 물리해석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감적 신분범의 경우에도 가감적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그 신분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통상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역시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33조 본문에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표현은 비신분자에게 신분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성립과 동시에 처벌의 문제도 규율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정 신분범의 경우 과형의 근거도 없다는 비판도 근거가 없다. 오히려 신분의 종속, 과형의 개별화설에 따르면 신분의 분류 및 신분범의 종류에 관한 형식적인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형법 제33조를 물리해석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의 종속을 선언하는 것이고 단서는 형사처벌의 695페이지 합리화를 위해 신분의 효과가 비신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특히 가중적 신분의 경우에 과형의 개별화를 선언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양감 3번에 중한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해석, 중한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의 문헌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 해석한다면 가중적 신분의 경우에는 비신분자를 통상의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해야 하고 감경적 신분의 경우에도 비신분자를 중하게 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신분자를 감경적 신분범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비신분자를 항상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론이 가지는 문제점은 이 법문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제33조 단서의 본문 신분이 가져오는 불리한 법효과 형 가중은 그러한 요소를 갖추지 못한 비신분자에게 인정하지 말아야 하듯이 신분이 가져오는 유리한 법효과 형 감경도 그러한 요소를 갖추지 못한 비신분자에게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일 것이다. 따라서 형법 감경적 신분 범죄에 가담한 비신분자까지도 유리하게 하는 제33조 단서 조항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 없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범죄에 대한 공범이 성립한다고 바꾸거나 최소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 없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는 식으로 고쳐야 한다. 단서 규정이 이렇게 바뀌는 전제하에서만 단서 규정을 단순한 과형의 개별화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신분의 비종속성 내지 신분효과의 개별화 원칙에 관한 규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종속적 신분, 비종속적 신분 구별설의 태도도 더 이상 입법론이 아니라 올바른 해석론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험은 되게 쉽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조문 판례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예.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